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징후라도 하나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지금도 제 곁에 살아있었을 겁니다. 저는 의사 가운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제 친구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함께 의사의 꿈을 키웠던 동료이자 제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면서 말입니다. 도연아, 내가 그걸 몰랐어. 그것이 그 친구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하지만 사실 그 친구는 몇 달 전부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저에게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사실은 처음부터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변화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인외과 전문의 정도입니다. 45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뵈었지만 그때처럼 무력감을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욱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일찍 발견되었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단 한 분이라도 더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 끝부분에서는 췌장 건강을 지키는 쉽고 간단한 예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 중 90%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진작 몰랐을까? 라며 후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의 눈물을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도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대체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걸까요? 췌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효소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암세포가 이 기능을 방해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제게 오신 65세 김병수 씨는 평소 85kg이던 체중이 2개월 만에 72kg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초기 췌장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것과 병적인 체중 감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체중이 많이 줄어드셨나요? 두 번째, 등이나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 위장 뒤쪽에 위치해요. 이곳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특징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으로 여기고 넘어가시는데 이때의 통증은 일반적인 복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밤에 더 심해지고 앞으로 몸을 굽히거나 웅크리면 좀 나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작년에 오신 58세 박미자 씨는 처음엔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다니셨어요. 하지만 6개월간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예요. 결국 저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췌장꼬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원인 모르는 통증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그런데 잠깐, 아직 더 중요한 신호들이 남아 있어요. 다음 신호는 정말 놓치기 쉬운데 알아두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증상인데 정말 중요해요. 지방변이란 소화되지 않은 기름기가 변에 섞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변이 평소보다 묽고 기름기가 많아 물에 뜨거나 변기에 기름때가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냄새도 평소와 다르게 심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서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2세 이정식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변기물이 기름진 느낌이고 냄새도 전과 다르고 이상해요.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치료 중이세요. 여러분, 화장실에서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황달입니다. 황달은 눈의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에요.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압박해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가려움증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소변색이 진해지고 변이 회색빛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애매하면 눈에 잘 띄는 증상이라 환자분들이 빨리 병원을 찾게 되거든요. 70세 최인순 씨가 제 진료실에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이 노랗다고 해서 왔어요.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 종양으로 인한 황달이었습니다. 비록 수술은 어려웠지만 밤관 스텐트 삽입으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온몸이 가려우시거나 소변색이 진해지셨나요?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당뇨병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인데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기존에 당뇨가 있던 분이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기도 해요. 종양이 생기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종양에서 나오는 물질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췌장암 환자의 50에서 80%가 진단 2년 전부터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55세 정만호 씨의 경우입니다.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고 하네요. 가족 중에 당뇨 환자도 없는데 이상해요.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고 지금은 수술 후 회복 중이세요. 만약 단순히 당뇨 치료만 받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셨나요? 이제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다음으로 정확하고 빠른 진단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속 예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45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기 진단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검사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첫 번째,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액 검사와는 다른 췌장암에 특화된 검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CA19대9라는 종양 표지자 검사입니다. CA19대9는 췌장암 환자의 70에서 90%에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정상 범위는 보통 37 이하인데 췌장암이 있으면 수백에서 수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췌장암은 아니에요. 밤석이나 췌장암 같은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CA19대9와 함께 여러 혈액지포를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CA125분 같은 다른 종양 표지자와 함께 봐라 정확도가 높아져요. 혈액검사의 장점은 간단하고 부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계도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다른 검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부 CT입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췌장의 모양과 크기, 주변 장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조영제를 사용한 삼상 CT는 췌장암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삼상이라고 할까요? 조영제를 주입한 후 시간에 따라 3번 촬영하기 때문이에요. 동맥기, 정맥기, 지연기로 나누어 촬영하면 췌장암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췌장암은 보통 정상 췌장 조직보다 조영제가 적게 들어가서 어둡게 보여요. 마치 구름 속의 검은 점 같다고 할까요? 숙련된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면 1에서 2cm 크기의 작은 종양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CT의 정확도는 90에서 95% 정도로 매우 높아요. 또한 종양의 크기, 위치, 전이 상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CT도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종양이나 다른 질환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검사가 중요해요. 세 번째, 내시경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를 달아서 이나 12지장 안에서 직접 췌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치 췌장 바로 옆에서 초음파를 보는 셈이죠. EUS, 내시경 초음파의 가장 큰 장점은 해상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5mm 정도의 아주 작은 종양도 찾아낼 수 있어요. 정확도는 85에서 95%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검사 중에 의심스러운 부위가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가느다란 바늘을 넣어서 세포를 채취하는 것이죠. 검사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반 내시경과 비슷해요. 진정제를 맞고 내시경을 넣는데 일반 내시경보다 조금 더 두꺼워. 하지만 진정제 때문에 거의 느끼지 못하시고 검사 시간도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EUS의 단점이라면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숙련된 의사와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진단법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검사가 가장 좋은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위험군이시라면 혈액검사와 CT를 먼저 받아보시고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으면 EUS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이제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모든 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 개인차를 고려하면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 물이 췌장 건강에 중요할까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췌장액의 98%가 물이에요.
수분이 부족하면 췌장액이 끈끈해지면서 췌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만성췌장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췌장암 위험도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37% 높다고 해요. 물 마시는 방법에도 팁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마셔보세요. 6개월 전에 오신 60세 김선영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나 음료수만 드시던 분이었어요. 저는 물맛이 없어서 잘 안 마시게 되네요. 괜찮죠?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췌장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어요. 다른 검사는 정상이었지만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마시기를 권했더니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을 마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췌장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이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이에요. 특히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생선, 그리고 통곡물 등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 육류를 드실 때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굽거나 삶아서 드세요. 가장 피해야 할 음식은 튀김류, 가공육, 탄산음료,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고 장기적으로는 췌장암 위험도 높아요. 작년에 오신 61세 김만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회사 회식이 잦아서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직장 생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아직 암은 아니었지만 만성췌장염의 초기 단계였죠. 그래서 식습관 개선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술은 주 2회로 줄이고 야식은 끊고 대신 최소 2주의 식단으로 바꾸도록 했어요.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여러분,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튀김 대신 구운 생선은 어떨까요?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암 예방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췌장암에도 특히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30에서 40% 낮다고 해요.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데 비만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걷기 또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좋은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이 있어요.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담도 적어서 가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10에서 15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올해 초에 오신 환자분 중에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계세요. 75세 이복순 씨인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저는 몸이 무거워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씩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집 앞 공원에서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셨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정기 검진 결과도 모든 수치가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고위험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거나 유전성 췌장암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9에서 18배 높아요. 둘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가 생긴 분들,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셋째, 만성 췌장암 환자입니다. 만성 췌장암은 췌장암의 전구 병변이 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넷째, 흡연자입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2배에서 3배 높여요.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80% 정도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조병기 씨는 5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모두 있으셨어요. 체중도 90kg이 넘었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셨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라고 했죠. 먼저 금연부터 시작했습니다.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3개월 만에 성공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고기를 줄이고 생선과 채소를 늘렸어요. 운동은 집 앞 공원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어하시더니 6개월 후에는 1시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물 마시기도 습관화하셨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춰두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년 후에는 체중이 75kg으로 줄었고 당뇨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은 20대 때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다 놀라워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표정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러분, 조병기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신호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조기 진단을 위한 3가지 검사법도 고위험군이시라면 정기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 예방법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였어요.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환자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야말로 진짜 검진입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서 받는 검사는 아쉽게도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꼭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췌장 질환이나 당뇨병 가족력이 있나? 최근에 이상한 증상은 없었나? 정기검진은 언제 받았나? 이런 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가족 중 한 분이 먼저 검진을 받고 그 덕분에 다른 가족들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췌장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80% 이상이 완치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 이용하기, 금연하기, 이런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60세 이상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다면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만나 뵐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